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석박통합과정 강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제 논문인 Transformer Based Multiple Time Series Anomaly Using Intervariable Attention Mechanism 이라는 논문입니다. 널리지 베이스 시스템 KBS의 2024년 쓸땐 논문이고요. 제 논문인데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론의 이름은 Variable Temporal Transformer, 줄여서 VTT입니다. 해당 연구 목표는 변수 간의 시간 종속성 및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이상을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을 수정해서 단순히 시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뿐만을 넘어서 변수 간의 시간 종속성 및 관계를 종합적으로 추출하는 베리어블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이상치를 포함한 원본 데이터에서 추출한 어텐션 맵과 다시 재구성된 데이터에서 추출한 어텐션 맵을 비교해서 이상이 있을 때 시계열에서 나타내는 어텐션 맵과 결국에 정상이었을 때의 어텐션 맵을 비교해서 이상이 발생한 원인을 추정하는 어노말리 인터프리테이션 모듈을 새로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인트로덕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이상치 탐지,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딕션이란 시계열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과는 다른 이상치를 탐지하는 그런 과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어진 시계열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시점 때 이상치가 발생하였는지 그런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과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계열 이상치 탐지는 현재에 와서 산업 자동화와 센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고, 이런 방대한 데이터 안에서 주요 지표들을 추출하고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적시에 이상을 감지를 해가지고 잠재적인 사고랑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대한 데이터가 하나의 변수를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지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상 탐지는 결국에 그냥 한 변수 안에서 이상을 탐지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변수 간의 시간적 종속성과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업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로 제기했었던 시계열 이상치 탐지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이상치 탐지를 위한 딥러닝 방법론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지만, 크게 CNN을 이용한다든가 RNN을 이용한다든가 트랜스포머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CNN도 RNN도 트랜스포머도 어떠한 시각적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지만요. CNN 같은 경우는 지역적 정보에 집중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RNN은 장기 의존성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전역적인 정보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런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시퀀스 내의 전역적인 의존성, 이 글로벌 디펜던시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서 먼저 제안이 되었었지만,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비전에서도 그리고 이런 시계열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방법론들은 각 시점의 시간적 연관성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일 시점 또는 연속적인 시계열에서 변수 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트랜스포머의 입력을 위해서 변수들에 대해 이제 임베딩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임베딩 시에는 보통 이제 프리커넥티드 레이어 또는 원디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어떠한 임베딩을 처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변수 안에 있는 정보들이 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해진 방법론에 따라서 어떤 이 하나의 인베딩 벡터로 바뀌기 때문에 이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인베딩으로 인해서 원데이터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템포럴 어텐션을 통해 이런 인베딩된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변수 차원에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해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저는 이제 제시를 했고 이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 연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트랜스포머 블록 내에 어텐션을 수정해서 변수와 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모두 파악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기존 어텐션은 결국에는 보통 템포럴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존 어텐션 입력의 전체 행렬을 통해서 시간 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베리어블 어텐션을 새로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포럴 어텐션과 베리어블 어텐션, 이 어텐션들의 조합을 통해서 총 두 가지 종류의 모델 구조를 제안하였고요. 그럼 이런 템포럴 어텐션과 베리어블 어텐션을 통해서 해석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인풋 그리고 그 인풋에 넣기 위해서 인베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인베딩 방법으로는 각 변수들의 정보가 이미 합쳐지기 때문에 원데이터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인풋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시간축이고 여기가 이제 변수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기존의 방법론들 같은 경우는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어떠한 인베딩 벡터로 바꿔지게 되는데 이때 해당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모두 이미 혼합이 돼서 새로 인베딩 벡터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베딩 과정을 겪을 때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각 변수별로 따로 인베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변수들의 정보를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변수별로 인베딩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1D 커절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커절 컨볼루션이라고 하면은 이 주변의 값을 봤었던 일반적인 스탠다드 컨볼루션과는 다르게 그 과거 시점의 데이터들만 고려해서 이 과거 시점에 대해서만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커절 컨볼루션을 사용하는데 이 하나의 변수, 하나의 인풋 윈도우에 대해서 여러 다이렉트 커절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해가지고 멀티 레졸루션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결국에는 해당하는 값 그리고 과거의 정보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하나의 인베딩 값을 도출하게끔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원래 이 시점의 값 그대로 그리고 커절 컨볼루션 레이어 다일레이션 1인 커절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다일레이션 2, 다일레이션 4 이렇게 다양한 커절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나온 값들을 컨캣을 하고 해당 값을 플리커이트 레이어를 통해서 하나의 D 모델 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구한 다음에 포지션 인코딩 값을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인풋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베리어블 앤 템포럴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두 가지 어텐션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템포럴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의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셀프 어텐션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리어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런 템포럴 셀프 어텐션의 트랜스포즈된 형태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인풋에 커리키 밸류를 구한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베리어블 셀프 어텐션은 일반적인 인풋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변수 차원에서 커리키 밸류를 어텐션 해주는 그런 모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템포럴 어텐션하고 베리어블 어텐션을 조합하는, 그러니까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직렬 방식으로 연결한 베리어블 템포럴 시리얼 어텐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병렬적으로 이 시간적인 정보랑 변수 간의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융합을 하는 이 베리어블 템포럴 패러렐 어텐션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들을 수행을 한 다음에 하나의 피드포드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 재구축 아웃풋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인풋 시퀀스가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인풋 임베딩을 구한 다음에 포지션 인코딩이 더해지고 베리어블 템포럴 트랜스폼에 입력이 되어서 계산이 된 다음에 마지막 피드포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 인풋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베리어블 템포럴 트랜스포머 안에는 이 SAT, PAT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SAT는 직렬 방식으로, PAT는 병렬적으로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컴퓨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다 보니까 실제 인풋으로 들어왔던 값 그리고 재구축된 값, 이에 MSE 값이 최소화가 되도록 손실함수를 사용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 어노말리 스코어 자체도 이러한 시점별 재구축 오차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이 스레시오보다 큰 인스턴스를 이상치로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점별로 이런 오차를 계산하게 되고, 각 시점별로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해당 시점에서 이상이 발생하였다, 이상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노멀리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로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들의 기존 엑셀 같은 경우는 이 재구축 오차를 구하게 되고, 이 재구축 오차를 결국엔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구축 오차는 이상성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 재구축 오차가 클수록 오류, 취약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취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변수별로 그리고 각 시점별로 재구축 오차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어떤 변수, 어떤 시점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별로 취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변수가 가장 어노멀리 스코어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지를 통해서 이 변수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점별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합산하게 되면은 해당 시점에서 이상이 발생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 변수에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았구나, 또는 해당 시점에서 이상 스코어가 높았구나 정도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변수가 이상이 발생했고 해당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어노멀리 인터프리테이션 모듈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방식은 이상치를 포함한 원본 데이터에서 추출한 어텐션 맵과 재구성된 데이터에서 추출한 어텐션 맵을 비교해서 이상치 발생 원인을 추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시계열을 넣었을 때 여기에 이상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때 베리어블 템포럴 트랜스폼을 통해서 어텐션 맵이 도출할 것이고, 이 이상치가 포함된 시계열 데이터가 해당 이 VTT 모델이 정상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이상이 있는 인풋 데이터지만 결국엔 정상처럼 재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구성된 데이터가 정상 시계열이라고 가정을 하고, 정상 시계열이 들어갔을 때는 이 VTT 모델이 이러한 어텐션 맵을 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시계열이 존재했을 때의 어텐션 맵과 정상 시계열이 들어갔을 때의 어텐션 맵 둘의 차이를 통해서 이 어텐션 관계가 어떻게
변화였는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상이 발생했을 때 변수의 상관관계가 어디가 바뀌었고, 그래서 해당 변수가 어느 해당 변수에 영향을 끼쳤구나,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입니다. 저는 데이터셋을 총 4가지를 사용했습니다. SWOT, SMD, MSL, SMAP 총 4가지를 사용하였고, SWOT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수질 관련 시계열 데이터로 11일간 51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입니다. 그 11일 중에 마지막 4일 동안 어택을 발생을 시켜서 총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이 총 36개 발생을 했고요. 이 수학 같은 경우는 해당 어택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이따가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MD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대형 인터넷 회사에서 수집한 5주 길이 38차원의 데이터셋이고요. MSL, SMAP 같은 경우는 각각 55차원, 25차원으로 구성된 나사에서 공개를 한 데이터셋입니다. 베이스 라인은 총 7가지로 LSTM-A, LSTM-VA, USAD, DAGMM, 옴니 아노말리, 비트겟, 어노말리 트랜스포머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베이스 라인 모두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입니다. 다음은 평가지표입니다. 우선 이상 탐지에서는 포지티브를 이상치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포지티브가 정상 같고 네거티브가 이상 같지만 이 시계열 이상 탐지에서는 중점으로 보는 레이블 자체가 이상이기 때문에 포지티브가 이상, 네거티브가 정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루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제대로 이상으로 예측한 케이스를 트루 포지티브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정상이라고 레이블링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 정상이지만 이상으로 예측한 지점을 false positive, 그리고 이상이지만 정상으로 예측한 지점을 false negative, 그 다음에 정상을 정상으로 제대로 예측한 지점을 true nega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를 가지고 실제 이상 중에 이상으로 제대로 예측한 비율을 리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상으로 예측한 것 중에 실제 이상인 비율을 프리시전, 그 다음에 이 리콜과 프리시전 두 가지를 이용해서 조합 평균값을 낸 것이 이 F스코어, 보통은 F1 스코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이상 탐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이 포인트와이즈 F스코어입니다. 이 포인트와이즈 F스코어는 각 시점을 단일 관측으로 취급을 해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방식대로 F1 스코어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포인트와이즈 F스코어의 장점은 구현하기가 쉽고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에 몇몇 시점 중에서 몇 시점을 제대로 탐지를 했고 제대로 탐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이 이상 이벤트, 이상 구간의 길이가 그러니까 하나의 이상 이벤트인데 긴 이상 이벤트인지 짧은 이상 이벤트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긴 이상 이벤트를 하나라도 탐지를 못했으면은 그 틀린 시점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판단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등 이런 가중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텍션이나 지연돼서 탐지되는 경우들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등장했던 평가 지표 중 하나가 이 포인트 어저스티드 F 스코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상 구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결국 앞서서 포인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상 구간의 일부분만 탐지를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다 틀린 것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상 이벤트가 있고 그 이상 이벤트 중에 한 번이라도 알람이 울리게 되면은 결국 그 이상 이벤트를 탐지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상 구간 내에 단일 지점이
감지가 되면은 결국엔 관리자가 그 구간을 검사하고 그 이상을 식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 이상 구간 내에서 하나라도 이상 이벤트가 이상을 탐지하게 되면은 결국 그 이상 이벤트를 탐지했다라고 가정해주는 그런 방법이 포인트 어저스트 F 스코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 어저스트 F 스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낙관적인 점수를 제공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상 이벤트 길이가 굉장히 긴데 하나라도 탐지했으면 그 이상 이벤트를 모두 다 맞게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아래 그림처럼 이 이상 구간에 대해서 뭐 한두 개라도 탐지를 했으면 이 이상 구간을 다 맞았다고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인 점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여러 논문들에서 실험적으로 검증한 것 중 하나가 어, 이 이제 왼쪽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위에가 결국에는 잘 예측한 어노말리 스코어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회색으로 된 부분이 정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세 번째가 그 랜덤하게 어노말리 스코어를 그린 그래프인데 이 위에는 잘 예측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 구간 내에서 이상을 잘 탐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랜덤 어노말리 스코어가 단순히 랜덤하게 어노말리 스코어를 가지다가 이 한 지점이 딱 스레시홀드를 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구간 내에 이상을 모두 다 탐지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잘 학습된 모델이나 랜덤된 랜덤으로 어느만 스코어를 냈을 경우에나 결국 똑같은 수치를 갖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무작위 추측이 결국에는 학습된 모델보다 더 오히려 점수가 높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몇몇 논문들에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인트 어스트 F 스코어가 너무 낙관적이고 이 부정확한 평가 지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었고요. 그 후로 나왔던 방법 중 하나가 포인트 어저스트 퍼센트 K라고 불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어저스트 F1 스코어의 이제 과대평가를 줄이고 그다음에 포인트 와이즈 F1 스코어의 과소평가를 좀 완화할 수 있는 PA%K라고 불리는 방식을 해당 논문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감지된 그러니까 이상 구간, 이상 이벤트 내에서 올바르게 감지된 이상 개수의 비율이 인계값 K%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포인트 어저스티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 구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어노말 스코어가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있고 빨간색의 스레시홀드다 라고 했을 때 이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는 이상을 탐지한 케이스가 만약에 K%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럼 이 경우에는 PA를 적용하지 않고 만약에 K% 이상 탐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이상 구간은 결국 제대로 탐지했다라는 가정하에 PA를 적용하는 방법이 PA%K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A%K를 사용을 해서 제 VTT를 평가를 했다. 그리고 VTT랑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평가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A%K의 예시고요. 다음과 같이 이상 구간이 존재를 했을 때 포인트 와이즈 경우는 그냥 두 개만 트루 포지티브로 계산이 되고 포인트 어저스티는 하나라도 탐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13개를 모두 다 탐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포인트 어저스티는 퍼센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 K가 16이다 라고 지정을 했을 때 해당하는 이제 두 개를 탐지했을 때는 16%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포인트 어저스티를 적용하지 않은 채 포인트 와이즈처럼 계산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PA%K는 결국에는 K라는 것을 정해서 계산이 되지만 전체적인 이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K%를 여러 개의 값으로 바꿔가면서 이 F1 스코어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K%에 대한 F1 스코어를 구해서 이런 커브를 만들고 이 밑에 언더 더 커버의 이 에리어 값을 결국엔 AUC를 최종 평가 지표의 성능으로 리포팅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고요. 저도 이 방식을 사용해서 VTT랑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리절트입니다. 이 메인 리절트 같은 경우는 이 VDT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7개의 재구축 기반의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성능을 포인트 어저스트 F1 스코어, 그 다음에 포인트 와이즈 F1 스코어, 그 다음에 PA%K 방식으로 해서 구한 AUC 이 세 가지 정량 지표를 리포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해당 표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모든 실험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 볼드체와 밑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VTT 같은 경우는 AUC 기준으로 4개의 데이터셋에서 이 3개의 데이터셋 SWOT, SMD, MS에서 가장 최상의 성능을 보였고요. 이를 통해서 다른 재구축 기반 방법론들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하지 않지만 제가 제안한 VTT 같은 경우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다별량 시결 이상치 탐지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PA%K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구했던 이 K 값에 대해서 어떠한 F1 스쿼드를 보이는지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K 값은 0부터 5까지는 1씩 증가를 시키고 10부터 100까지는 10씩 증가하여서 총 16개의 K 값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 K 값이 커질수록 이상 세그먼트 내에서 감지된 이상 개수의 비율이 커져야 이 PA 전략이 적용되는 엄격한 평가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WOT 데이터셋에는 K 값이 증가해도 이 PA%K AUC 스코어의 PA%K 스코어가 감소폭이 작은 반면에 이 다른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는 K 값이 증가할수록 이 PA%K 스코어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SWOT 데이터셋은 이상 세그먼트 내에서 실제로 많은 이상을 탐지할 수 있지만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이상 세그먼트 내에서 이상으로 탐지되는 이상 시점들이 적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방법론 내 F1 PA%K 스코어 그래프를 보면은 모든 데이터셋에서 어노멀리 트랜스포머랑 비트계는 K 값이 증가할수록 이 PA%K 스코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제한하는 이 VTT의 PA%K 스코어 그래프가 가장 이 아래 면적 AUC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실제 이상 세그먼트 내에서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이상 시점들이 많이 탐지가 되고 이 K 값에 대해서도 강건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VTT를 바닐라 트랜스포머랑 비교했습니다. 이 바닐라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베리어블 어텐션이 제거된 상태로 템포럴 어텐션만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인베딩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베리어블 어텐션이 추가된 VTT가 시간 의존성만 고려하는 바닐라 트랜스포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요. 이를 통해서 다별량 시계열 이상치 탐지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하는 VTT가 변수 간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일레이트 커즐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 인베딩을 제거한 버전하고 그 다음에 다일레이트 커즐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 인베딩을 사용하는 이 VTT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인베딩을 제외함으로써 모델의 복잡도가 감소하였지만 성능 역시 함께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다일레이트 커즐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 인베딩 방법이 이 멀티 레졸루션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면서 시계열 데이터의 표현을 학습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라미터 센시티비티입니다. 이 SWOT 데이터셋에 대해서 레이어 수를 변경해 가지고 VTT 실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레이어 수는 1부터 3까지 실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쉽게도 4개의 레이어부터는 이제 VTT 모델의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메모리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만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때 VTT의 성능은 레이어 개수가 3일 때 AUC 값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레이어의 개수가 1 또는 2일 때와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레이어 개수가 하나에서 3개 사이는 크게 민감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노멀리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테틱 데이터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는 변수가 5개인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을 하였고요. 이때 피처 1과 피처 4는 동일한 주기, 서로 다른 지폭을 갖는 사인 코사인 웨이브를 만들었고, 나머지 변수는 다른 주기의 코사인 웨이브와 선형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신테틱 데이터가 생성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상치는 피처 4에만 포인트 글로벌 어노말리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는 피처 1과 피처 4가 서로 동일한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처 4의 이상치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피처 1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정상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상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상 데이터에 이 신테틱 데이터를 인풋으로 하여서 어노말리 스코어를 냈을 때는 모두 평평해서 이상으로 탐지되지 않고 모두 정상으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때 이제 어텐션 맵을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모든 어텐션 스코어 자체가 거의 다 유사한, 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노말리 스코어를 냈을 때는 해당 이상 구간에 이상이 탐지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때 이제 어노멀리 어텐션 맵을 확인해 봐서 이 코릴레이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봤을 때 이 모든 피처에 대해서 피처 4가 이 코릴레이션 값이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상치가 발생한 피처 4 자기 자신과 동일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 피처 1에서 이 코릴레이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벤치마크 데이터셋 중 하나인 스왓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노멀리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왓 데이터는 이 어택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디스크립션을 확인해서 이런 인터프리테이션 결과를 분석을 했고요. 이 스왓 데이터는 이 탱크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통해서 어떤 탱크가 다음 탱크 또는 펌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공된 디스크립션에 따르면 이 AIT504, 이 AIT504에 어택을 가했고, 이 AIT504의 값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리버스 오스모시스, 이 RO 유닛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택을 받았지만 실제 리버스 오스모시스는 종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상이 발생했다라고 디스크립션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 AIT504에서 이 변화에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이 후속적인 이 P6에 속한 탱크, 이 변수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정상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노멀리 스코어는 평평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해당 어택에 대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확인해 보면 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어텐션 맵을 통해서 이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면 이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는 대부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반면에, 해당하는 어택에 대해서 이 어텐션 맵, 이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봤을 때 이 어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AIT504에 대해서 이 변수들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런 이 코릴레이션이 크게 바뀐 변수는 P6에 속해 있는 PIT501 그리고 PIT50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AIT504에 의해서 이 후속적인 이 변수들에 영향을 끼쳤고, 이게 어텐션 맵의 변화를 통해서, 이 콜레이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노멀리 인터프리테이션 모듈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이 Variable Temporal Transformer VTT 같은 경우는 변수 간의 시간적 종속성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캡처하는 다별량 시계화 이상 탐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보통 사용하는 시간 종속성을 학습하는 이 템포럴 셀프 어텐션과 변수 간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캡처하기 위해 기존의 템포럴 셀프 어텐션을 수정해서 새로 제안된 베리어블 셀프 어텐션을 도입을 했고요. 이 템포럴 셀프 어텐션과 베리어블 셀프 어텐션의 조합을 통해서 VTT, 베리어블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VTT를 4개의 공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VTT가 베이스라인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어노멀리 인터프리테이션 모듈을 제안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원본 데이터에서 추출한 어텐션 맵과 재구성된 데이터에서 추출한 어텐션 맵을 비교해서 이상치 발생 원인을 추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제 논문인 Variable Temporal Transformer VTT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